안녕하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날씬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더 찌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럼 어떻게 살을 빼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26,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그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비만인 사람은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비만인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만을 부추기는 방법들입니다.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많다면 체중이 증가하고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같다면 체중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들은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들과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방법들과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다음의 5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방법, 다이어트 약을 이용하는 방법,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이용하는 방법, 수술 등 의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은 식이 제한, 단식, 다이어트 식단,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등 다양하고 매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가 지속해서 부족할 경우 칼로리가 고갈되지 않도록 섭취 칼로리에 맞춰서 소비 칼로리를 줄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도 체중이 지속해서 줄지 않고 다시 섭취 칼로리를 늘리면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쉽게 체중이 다시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지속적으로 적으면 언젠가는 칼로리가 바닥이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에 맞춰서 소비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비 칼로리를 줄일 때 대사율이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합니다.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부족한 칼로리를 만회할 수 있고 평소에도 칼로리 소모가 많은 조직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섭취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식욕이라는 본능을 이길 수 없으므로 지속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나치게 섭취 칼로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아 상태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만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 자체가 크지 않고 운동으로 소비 칼로리를 늘리려고 할 경우 우리 몸이 열량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열량 보상이란 우리 몸이 소비한 칼로리를 만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게 만들기도 하고 필요함을 느끼게 하여 활동량을 줄이기도 하고 졸음을 유발해서 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나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설령 운동을 빡세게 해서 체중을 줄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처럼 운동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싫고 체중을 줄여서
간절함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적당히 하세요.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효과도 좋고 습관을 만들기도 좋습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은 칼로리 적자 상태를 만드는 것은 소비 칼로리를 늘리기보다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다이어트 약을 먹는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약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이뇨제 성분으로 체수분을 줄여서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 있지만 살을 찌게 한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살을 빼려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약입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약물로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약은 사용하지 않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먹는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잘못 활용함으로써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기능식품 중에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식품의 효능을 맹신하여 기능식품에만 의존하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이어트 기능식품은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술은 다른 다이어트에 모두 실패하고 비만이 심해져서 건강에 심한 악영향을 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쉽게 살을 빼는 방법쯤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술은 비용 지출이 크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며 약과 마찬가지로 살이 찐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므로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찐 원인인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은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누군가 효과를 봤다는 방법이나 쉽게 혹은 빠르게 뺄 수 있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찐 원인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살펴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감량 후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를 하려면 내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요점은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을 빼시라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으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성공하세요. 아직도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